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슈 위주로 짧지만 묵직하고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트레이드가 2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이제 볼펜신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죠. 예. 아, 그렇죠. 지난번 영상에서 네. 그 김경문 전 감독이죠. 하나 네네.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내용이 조금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시점이 조금 달랐었어요. 네. 그룹 윗선과 네. 그 감독 자리에 대해서 김경문 전 감독이 교감을 가졌던 그 타이밍이 네네. 제가 한영덕 감독 선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게 틀렸고요. 그때가 아니고. 그리고 네. 한영덕 감독하고 수베로 감독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입니다. 제가 정확히 전달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방송으로 시작하네요. 아, 저희는 예. AS 확실하게 하죠. 근데 예. 김경문 감독 이름이 계속 예, 들려요. 예, 네. 김경문 감독이 뭐 후보군에 계속 머물면서 뭐 그런 알만한 분들한테 저희가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예. 네. 일단 AS 확실하게 해드렸고 예.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가 2건 있었는데 먼저 더 따끈따끈한 것부터 저희 녹화 기준 녹화 직전에 네. 지금 NC와 키움의 트레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NC가 키움으로부터 내야수 김휘집 선수를 받고 그리고 올 여름에 있을 내년 시즌 드래프트 지명권 1라운드, 3라운드 지명권을 건네주는 이런 이제 신인 내야수 김희집과 신인 지명권 2장을 이제 교체하는 이런 트레이드가 합의가 됐는데 김희집 선수 21년 2차 1라운드 키움에 지명된 내야수고요. 올 시즌 타율이 2할 3푼, OPS 0.678, 타격 성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포텐이 그렇죠. 높은 타자로 평가가 받죠. 그리고 성적 보면 그래서 NC가 지명권 2장까지 줄 필요가 있나라고 했는데 뭐 김희집 그만큼 이제 어리고 포텐셜이 높은 타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NC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일단 투트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요청이 있었다 일단. 그리고 당장 뭐 볼펜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NC 내야에 빵꾸가 확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래서 NC 구단 측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팀 운영 방향에 있어서 내야의 뎁스를 좀 극한까지 올려보자. 깊이 있게 만들어보자. 이것들이 어떤 올 시즌 혹은 내년 시즌 이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좀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오늘 올 시즌 보면 이제 김주원과 서호철이 지난 시즌 막판 보여준 것보다 조금 못하잖아요. 이제 박민우 선수도 좀 어깨가 안 좋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내야 뎁스를 강화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김희집에 대한 평가도 NC 내부에서는 좋았더라고요. 원래 김주원을 이제 맨 앞에서 뽑았는데 만약에 김주원을 맨 앞에서 뽑지 못했다면 김희집을 뽑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김주원 다음에 김희집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NC도 김희집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게다가 아직 22세의 젊은 선수 이런 점에서 뭐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트레이드 안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뭐 키움 입장에서는 본격 탱킹 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각 구단 아마야구 스카우트들하고 제가 좀 긴급하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뭐 많은 분들 이제 뭐 아마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50km대 빠른 공 던지면서 제구까지 되는 그 유망주가 한 5에서 6명까지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풍년인데 그 키움 전략이 이럴 것이다 하고 이제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투수 1순위 그리고 야수 1순위를 모두 가져가겠다 이거죠. 일단 키움이 지난해 최하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1순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봐서는 전체 1번이죠. 1번으로 전주거 에이스 정우주 선수. 그건 뭐 기정사실에 가까운 150km 중반대 이제 빠른 공 던지면서 고루 갖췄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C가 지난해 4위였어요. 그 전체 7순위죠. 했는데 아마 곧 그 정도 타이밍이면 그 정도 차례면은 덕수고 이루수 박준순 선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투수들이 좀 대선배 투수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야수 순위까지 잡는다. 박준순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2대회 연속 MVP예요. 하고 황금사자기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몇몇 스카우트 얘기 들어보면은 기아 김도영 선수보다 수비는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타격을 그만큼 잘할 수는 없겠지. 근데 공격력에 있어서 여러 툴을 갖췄다고 해요. 근데 아마 박준순 선수 영입하면서 키움이
김혜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이탈까지 준비하려는 전략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루수거든요. 키움은 뭐 지난해 뽑은 내야수들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 다 고려한 것 같고 뭐 정우주는 키움 가냐 미국 가냐 하면 요거만 남은 상황이니까. 하여튼 국내 야구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든 과감한 탱킹이죠. 근데 키움 팬들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젊은 선수들이 커가는 걸 보는 재미와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NC 키움 트레이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살펴볼 트레이드 지난주 정말 뜨거웠죠.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숨가쁜 상황들. 아주 뜨거웠던 박병호 오재일 트레이드 있었습니다. 은퇴까지도 고민했던 박병호 결국 삼성과 긴급하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4월부터 트레이드 요청이 좀 있었고 요거 안에서 면담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뭐 웨이버 공지설 이런 것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트레이드가 합의가 됐어요. 오재일과 박병호의 트레이드. 28일 화요일 오후였죠. 네, 화요일 밤에. 그렇습니다. 사실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기사 써놓고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상도는 지켜야 되니까. 아, 그랬어요. 내지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LG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KT 단장 그리고 지금 현 삼성 단장이 모두 LG에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박한 트레이드였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LG 효과, LG의 끈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빨리 성사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트레이드 요청은 뭐 진작에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맞춰봤죠, 좀 이미. 조금 좀 그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그 박병호 선수가 트레이드가 어렵다면 웨이버를 좀 해줄 수 있냐 요청을 하면서 당시에 뭐 은퇴하겠다 얘기도 하고 물론 뭐 웨이버로 풀어주면 뭐 안 되면 다 은퇴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뭐 웨이버 요청설, 은퇴설, 뭐 트레이드 요청설 이런 것들이 다 불거졌죠. 그렇습니다. KT 나도현 단장이 움직인 모양인데 그 몇몇 구단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28일 이제 트레이드 성사된 오후죠. 오후에 그 삼성 이종열 단장으로부터 아주 오재일 카드가 확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에 굉장히 빨리 성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 이종열 단장은 그 박병호 선수가 뛸 때도 그랬지만 이전에 2009년까지 그 LG 선수 생활했고 그때까지 고참이자 주장까지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도현 KT 단장은 LG 운영팀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화가 쉽죠. 그래서 나도현 단장 얘기 들어보면요. 그 박병호 선수 상황이 좀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종열 단장도 이해를 하고 박병호 선수를 너무 치근거려서 잘 알잖아요.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가 가능했던 거죠. 뭐 거포군단으로 소문난 SSG 등도 욕심을 냈다고 하는데 거기도 김재현 단장이잖아요. 근데 LG 스타일. 좀 관계가 그런 아니 하여튼간에 확실한 카드, 좀 선명한 카드는 없었다고. 아마 오재일만큼의 카드를 주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후일담 들어보니까 트레이드 성사 당일 오재일 선수가 대구 키움전에서 홈런 치잖아요. 대타 나와서 홈런 쳤는데 그때도 몰랐다고 그래요. 사실 그때 홈런 치고 이렇게 되게 묵묵하게 베이스를 돌아서 혹시 알고 좀 씁쓸한 홈런을 친 건가 싶었는데 그거 진짜 몰랐다고 그러고 박병호 선수한테는 오히려 미리 이제 통보가 됐다고 하고 일단 오재일 박병호 옮긴 다음에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일단 봐야 될 거예요. 두 선수가 1986년생입니다. 나이가 적진 않습니다. 똑같고요. 올해 사실 성적은 나란히 부진한 편이었죠. 트레이드 전까지 박병호 선수는 타율 1할 9푼 8리에 OPS 0.638이었고 638은 좀 어색하네요. 박병호한테. 오재일 선수는 타율 2할 3푼 8리에 OPS는 0.780. 그나마 OPS는 오재일이 좀 낮고요. 출전 횟수가 많지 않았고 안타가 15개인가밖에 안 됐을 겁니다. 2군에 들어갔는데. 근데 올해 KT 일루수 준비 기용법을 보자면은 문상철 선수랑 박병호 선수가 지금 번갈아 나가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지명 타자 자리도
강백호 선수, 장성우 선수 등이 지금 뭐 포스 마스크 쓰고 벗고 하면서 지금 뭐 번갈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플래툰 체제죠. 네. 예. 그리고 다 박병호 선수까지 우타였죠. 예. 그러니까 그 KT 입장에서는 야수를 고루 돌려 쓰려는 게 큰 그림인데 네. 어떻게 보면 박병호 선수를 그 박아놓고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박병호 선수는 조금 더 좀 출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좀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네. 뭐 오재일 선수도 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죠. 예. 그렇지만 그 박병호 선수보다는 이제 KT가 조금 더 그 유연하게 좀 기용폭을 넓혀놓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오재일 선수는 좌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플래튼을 하면서 기용법을 쓰는데도 용이할 것 같아요. KT는 우타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야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트레이드 위너가 누굴 것 같냐. 그랬더니 많은 관계자들이 이 두 선수의 활약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트레이드에서는 KT가 좀 위너가 아니겠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병호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며 이것들이 구단 내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빨리 정리가 되고 KT 뭐 프런트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확실하게 잘 정리가 됐다는 점만으로도 성공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게다가 문상철에 대한 어떤 이 자신감 이런 것도 확 키워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KT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일을 잘 풀어갔다. 네네네. 예, 그렇게 보이고요. 뭐 무엇보다 그 레전드급 선수의 그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즌이 박병호 선수가 이제 올해는 아니겠죠. 더 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마무리가 굉장히 어렵고 공교로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두산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은퇴 시즌에 미리 예고를 하고 은퇴 투어를 하고 뭐 한 해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대호 최강야구 몬스터즈 지금 주포죠. 이대호 선수도 롯데에서 그 은퇴 시즌을 보냈잖아요. 두 선수 모두 그 기량이 그렇게 처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또 베스트 시나리오 속에 이제 현역 생활을 마감을 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LG 레전드였고 지금 삼성 수석 코치인 이병규 코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해 조금 아쉬움이 클 거예요. 2군에 머무는 시간도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정범 선수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데 이정범 그 전 코치도 전 코치도 기아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 마지막 시즌이 본인이 그렸던 그림하고는 많이 달랐었고요. 바로 은퇴를 선언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병호 선수 입장에서도 그리고 KT 입장에서도 굉장히 해피 엔딩이 된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어쨌든 지난 화요일. 박병호 선수가 정말 그 가자마자 첫 타석을 우익수 깊숙한 타고 날리더니 바로 홈런을 때리더라고요. 이건 뭐 여담인데 그 저희 매체에서 김성근 감독님 최강야구 몬스터즈 사령탑이시죠.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그래서 종종 통화를 하는데 시즌 초반에 뭐 여러 이제 중량감 있는 선수들 언급을 많이 하세요. 저희 다 다루지 못하지만 박병호 선수 그 타격 그 테이크백하고 이 준비 자세를 보면서 타이밍이 늦다. 이거 저거 좀 지금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가서 전달하면 상당히 웃길 것 같아서 직접 하시지 아니면 다른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니까 KT에서 안 좋았을 때 타이밍은 아니더라고요. 이용규 기자도 보셨지만 홈런 칠 때 타이밍도 그렇고 첫 타석에서 라이트 쪽에 펜스 앞에까지 그 발사각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지 사실은 바깥쪽 공 그쪽으로 넘겨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타석인가요? 유격수 쪽에 강습 타고 날렸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그 히팅 포인트가 앞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대구에서 일을 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호 선수 대구에서 또 굉장히 강해요. 라팍은 뭐 대부분이 강합니까? 최근 3년 동안 그 15경기에서 홈런 6개. OPS 1.007이었습니다. 이적 전까지. 잘 데려왔네요. 자, 일단 트레이드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LG. LG의 차명수 단장이 미국 갔죠. 지난번 녹화 때 뭐 갔나 갈 건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희 뭐 간다고 계획이 있다고 이제 뭐 방송에서 전해드렸죠. 영상에서 그랬고요. 외인 교체 지금 핫하죠. 그래서 뭐 차명석
단장이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네. 네, 미국행 비행기 올랐고요. 샌프란시스코 갔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경혁 감독은 둘 중 하나는 바꾼다고 지금 여러 번 인터뷰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흥미로운 게 이런 상황일 경우에 대부분 구단이나 현장에서는 숨기죠. 그 움직임을, 그렇죠. 물밑 움직임을 감추는데 LG는 거의 공개적으로 용병 투수, 외국인 투수 한 명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뭔가 뭐 연봉은 챙길 수 있으니까 네. 태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예, 뭔가 팀에 대한 로열티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LG는 그 반대니까. 예, 그 구단 그 현장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엔스와 켈리도 뭔가 지금 눈치상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외국인 선수들 지금 번역기 돌려가지고 저희가 쓰는 기사 다 보잖아요. 번역 잘 됩니다 요즘에. 그런데 오히려 그게 효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극. 예, 그래서 지난 화요일인가요? 엔스는 문학 SSG전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 내용이 좋았고요. 네. 삼진이 9개나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켈리는 지난 일요일에 잠실 NC전에서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개 서바이벌 콘테스트. 예, 외인 교체. 슈퍼스타 LG 뭐 이런 누가 건가요? 생존할 것인가 이런 느낌인데 네. 이번 주말까지 봐야 될 거야. 이번 주말에 잠실 두산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등판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토요일은 켈리, 네. 일요일은 엔스입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회복 가능성 같은 걸 보자면은 켈리가 조금 더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네.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뭐 누가 바뀔 거라고 아주 100%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 면에서 켈리가 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찰머스 단장이 미국 가 있는데 누군가를 딱 찍어놓고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 주말 확인하기로는 구단하고 현장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 좁혀놓은 후보군이 한 3 정도 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차명석 단장이 지금 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먼저 내렸다고 하고요. 네. 그쪽 트리플 구단을 찾아서 점 찍어놓은 투수 던지는 걸 본다고 확인하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동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고 계약 가능 여부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LG는 일단 이제 부상 이슈가 아니니까 대체 선수는 아니고 아예 이제 하면 교체를 하는 과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주말 정도까지가 LG는 외인 교체의 운명의 시간, 운명의 위크엔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너무 잘하면 사실은 더 좋은 투수가 없으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켈리를 주말에 좀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큰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SSG의 시라카와에 이어서 대체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탄생했습니다. 기아가 윌크로우가 좀 팔꿈치가 좀 안 좋잖아요. 윌크로우를 공백을 메울 캠 알드레드를 영입을 했어요. 캠 선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범호 감독은 이제 키 큰 좌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 보도 자료에 따르면 평균 140 중반대의 공을 던지고 굉장히 다양한 공을 던지고 디셉션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보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빼고 좀 불안한 구석들이 있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필을 보면 1m 90의 큰 키. 그런데 공이 빠르진 않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그 보도 자료에는 한 시즌 뛰었다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한 경기 나왔었고요. 2022 시즌에 한 경기만 나와서 그때 당시 그 스태캐스트에 찍힌 구속들을 보면 140km예요. 느린 148이 아니라 140 느린 편의 정도인데 그러니까 키가 큰 좌완이 던지는 느린 공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리플 A에서 4시즌 동안 삼진은 9이닝당 8.4개를 잡았으니까 뭐 나쁜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9이닝당 볼넷이 4.0이면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스탯으로 투구 스타일을 짐작해 보건데 좌완의 약간 독특한 투구 폼으로 던지는
굉장히 지저분한 공 스타일.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 네스티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제구가 조금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까? 일단 대체 선수니까 뭐 크로우만큼 잘 던져주길 기대하기는 좀 맞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저분한 스타일에 맞춰 잡는 투수 그리고 약간 생소함. 누구랑 비슷할까요? 그럼? 키 큰데 느린 투수는 누가 있어도 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베네켄을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베네켄은 나중에 빨라졌으니까. 예전에 두산에서 뛰었던 좌완 레스라는 선수가 떠오르는데 네네네. 비슷할까요? 레스는 굉장히 KBO 리그 잘 통했죠.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알드레드는 이 포심보다는 투심을 많이 던지는 싱커형 스타일의 투수였기 때문에 레스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비슷할 수 있겠네요. 레스도 싱커 잘 던졌거든요. 투심을.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니까. 얼굴도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 게. 일단 고생했나요, 대체 회의니까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낯설기. 어차피 대체 회의 선수 한 6경기 정도 등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고려하면 그 낯설기로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점점 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5월 말 6월 초 넘어가면서 이제 트레이드도 벌어지고 외국인선 교체 이슈도 벌어지고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빨리 취재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참 하다 보니까 저희 인사 이동은 없죠. 혹시 저 있나요? 아니 인사철 아니잖아요. 부처께서 트레이드를 인사를 언급하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펜신 여러분.